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원스톱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창업벤처, 성장 단계별 창조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 지원이 펼쳐집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 17곳에 더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서의 역할 잘 수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손해공제 상품, 바로 파란 우산 공제인데요. 이 파란 우산 공제가 출범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파란 우산 공제에 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특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서영 기자. 네, 안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란 우산 공제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파란 우산 공제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란 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1년 만에 600여 곳의 기업이 가입하고 공제료가 13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위험업종의 보험 가입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파란 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화재공제, 재산공제, 영업 대상 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예. 기업당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간 공제료 1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 곳으로 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1년 공제 금액이 한 13억 정도는 모였습니다. 아직 좀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이른 것도 같은데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란 우산 공제가 출범 1년 만에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고 성장성은 물론 손해보험 시장에 무난하게 안착했다고 실치를 밝혔습니다. 예.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 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좀 고쳐야 될 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발견됐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란 우산 공제와 관련된 공제 상담사는 본사 20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명에 이릅니다. 예. 또 전국 지역조합에서도 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을 제외하더라도 600여 곳의 기업이 가입을 했으니까요. 상담사 1명당 지난 1년간 3개 업체를 유치하는 데 그친 셈입니다. 예.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 자금을 형성한 단체 가입을 통해 보험사, 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상품의 경쟁력보다 중소기업 CEO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중기중앙회의 홍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5개의 공제 사업 가운데 화재 공제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요. 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인 단체 상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15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보다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회사 차원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주들이 공장 화재에 대한 대비에만 관심이 크고 임직원들의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이나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파란 우산 공제 사업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손해공제 상품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중소기업 CEO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 이 파란 우산 공제 말이에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가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입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예. 상품 안내와 가입 절차, 보상 절차,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는 손해 발생 전에 공제 상품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란 우산 손해 공제 상품, 이 중소기업들의 사업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기업들의 화재나 이 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요. 실은 임직원들의 이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또 근로자 재해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또 파란 우산 손해 공제의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였었죠. 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온라인 광고 해주겠다. 이런 사기를 쳐서 무려 수십억 원을 챙겼던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인데요. 최근 들어서 온라인 또 모바일 쇼핑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온라인 광고 사기가 이제는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광고 계약을 할 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없을까요?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신원수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원수 상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신원수 상무입니다. 네. 제가 좀 놀란 게 이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이제 이런 곳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온라인 광고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광고 매체로 커지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불법 유해 광고 아니면 부당 광고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그런 광고 분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온라인 광고 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단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직접적인 산하단체라기보다는 지원단체. 온라인 광고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네. 예.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고도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좀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온라인 광고 특성에 맞는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정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라든가 중소 광고주가 대부분 가장 많죠. 그리고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 매체사 아니면 제3자가 신청한 분쟁 사건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중소 상인들이나 신청하시는 분 많이들 바쁘시니까 일단은 서면 조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분쟁 당사자가 참고인 진술이 또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 조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법정 가고 소송 가고 그러면은 참 이래저래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되니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사전에 분쟁 조정을 해주는 곳인데요. 우리 상무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소상공인들 관련한 온라인 광고 사기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황 좀 알려주시죠.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 시범 진행 기간을 1, 2년 거쳐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때 이제 연간 한 440건 이렇게 됐고, 2013년엔 한 590건 이렇게 늘었고요. 올해는 한 650건 이상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하지 못하고 이제 신청이 들어온 형태만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조정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아름아름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피해를 당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 당하기 전에 예방을 위한 그런 이제 광고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좀 더 역할을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유형별로는 사기를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게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그 유명 포털을 사칭하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던 A씨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직원이라고 소개한 영업사원하고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업체는 네이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라고 해서 네이버에 집행될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비 지급 방식을 속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펜션을 운영하는 B씨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의 키워드 중 수요가 높은 그 대표 키워드를 갖다가 월 3만 원에 이제 무한 노출시켜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는 키워드를 살짝 바꾼 형태죠. 그런 광고에만 광고가 집행돼서 광고 효과가 전혀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애드웨어라든가 아니면 광고 상품이 아닌 정보인데 정보를 그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결제 후에 환급을 요청했더니 그 광고를 중단해도 환급을 요청했는데 환급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상무님 저희 사례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봐도 이게 그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광고 계약 맺을 때 나중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찾아와서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뭘 갖춰야 됩니까? 딱 계약할 때부터. 뭘 하나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상글의 가장 기본은 계약서입니다. 그게 중소상공인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전화상으로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참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만 구두상으로만 됐을 때 저희가 분쟁 조정을 하려고 이제 피신청자에게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나 뭐 이런 쪽에 전화를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잡아 떼버리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참 이게 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계약서를 어떤 형태로든 간단한 팩스 한 장이라도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서를 받아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그 위약금이나 광고비 환급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좀 사기성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위약금을 과다하게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비 환급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광고 계약 체결 전에 10가지 주의사항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죠.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10가지 한번 알려주시죠. 그래서 먼저 전화를 받으셨을 때 첫 번째로 약관 보여주시고 중요한 사항들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광고 전화 오는 사람한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두 번째 이제 계약서를 확인하고 먼저 계약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 확인 후에 입금해드려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제 잔금은 그 서비스 완료 후에 이제 광고 끝난 후에 보내드려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저게 돼야 되는 거죠? 잔금은 다 광고 후에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집행 금액은 먼저 줄 수도 있는데 광고 이제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료된 후에 이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그 담당자 전화 받은 그 회사 이름,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걸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고 상품으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광고 상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연관 검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연관 검색어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뜨게 되는 상품인데 그걸 마치 광고 상품인 양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6가지부터 해서 10가지 사안들이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으로는 하나씩 못 짚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고 구분 같은 거 위약금이 발생합니까? 물어봐서 또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고 10번에
광고비 환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 들어야 됩니다. 예, 예. 이런 것들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모님,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예, 예. 안 되겠지만은 우리 소상공인 예, 예. 분들이 온라인 광고 신청했다 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예, 사기를 예. 당했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답답하신 사항일 텐데, 네. 먼저 이제 차분하게, 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이제 신청을 예, 예. 신청 접수를 먼저 예. 하시면 좋습니다. 예. 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일단 접수를 먼저 하시면, 그러면 저희, 조정 담당자가 사건 파악을 위해서 먼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전화 오시면 광고 상품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계신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자, 그러니까 광고를 판매했던 사람들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업체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피신청자의 경우도 또 때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와 법학교수, 그다음에 업계 전문가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조정위원들의 분쟁 조정을 정식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께. 그래서 이제 조정 결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조정 결정이 나오게 되면 양측에서 다 인정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되면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조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실제 이제 법원으로 예.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으로 가더라도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얼마입니까? 예.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꼭 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원수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백화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또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은 어린이 놀이방 서비스 제공하는 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이 있는 고객들은 더 오랜 시간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 놀이방이 우리 전통시장에도 설립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 지원팀 길수민 대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수민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좋습니다. 이거 전통시장에 백화점 못지않은 어린이 공간입니다. 어린이 놀이방 공간.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이제 열렸는데요. 사업 취지 또 배경, 그간 추진 과정 한번 좀 쭉 설명해 주시죠. 네,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7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세계그룹 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희망장난감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통시장의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지역주민 융화 활동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고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습니까?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관양시장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128평방미터, 그러니까 구 38평형의 규모로 부모들이 장을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물론 일정 금액의 이용료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으며 수유실, 장난감 세척실 등의 시설과 육아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양 관양시장에 일단 1호점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 의의가 뜻깊겠습니다. 네, 안양 관양시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143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골목형 시장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시장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관양시장 문화센터가 있어 1층은 ICT 카페, 2층은 이번에 개관한 희망장난감 도서관, 3층은 상인 교육관 및 방송실이 갖춰져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양 여기 이 관양시장 가면 무조건 여기 어린이 놀이방, 장난감 백화점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 이용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예. 예,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장난감 대여의 경우 2만 원의 연회비로 회원 가입 후 장난감 크기나 대여 일수에 따라서 무료에서 3천 원의 대여를 내야 하시고요. 네. 차상위 계층은 50%만 부담,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여기 저희 관양시장에 그냥 이 놀이방 이용하려고 여기 희망도서관 가려고 장난감 도서관 가려고 가는 이 손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곳에만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표는 네. 우리 모든 전국의 전통시장에 이런 곳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세계그룹이 협력하여 전통시장 내 희망 장난감 도서관 건립을 10여 곳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 관양시장에 이어 경북에 위치한 안동 구시장에서 내년 1월쯤에 전통시장 희망 장난감 도서관 2호관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길수민 대리님, 이제 이 방송 보시다가 시장 우리 이 상인회 회장 분이 우리 시장에 유치하고 싶다. 신청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나요? 가능하시고요. 예. 2014년도 지원 대상 시장 모집은 마감이 되었고요. 예. 2015년도 지원 대상 모집 공고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모집 조건은 희망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운영 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과 상인회가 상호 협력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예. 장난감 대여, 놀이터, 놀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통합 놀이 공간으로서 80평 내외의 공간을 5년 이상 목적에 맞게 운영 유지가 가능한 곳이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 또 이제 신세계그룹이 함께해서 이런 일을 펼친다고 하니까 이게 상생의 첫 발을 내딛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 지원팀 길수민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4 전국 소상공인대회가 11월 26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올해는 행복한 소상공인,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7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소상공인과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5월 2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안전점검 결과에서 전기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